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모스 제작 과정과 공정 목적 등에 관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된 울산과학대학교 반도체 응용전공 김민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모스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렸던 그 N채널의 LDD 마스크 공정 이후의 단계인 NLDD 임플란트 공정입니다. LDD는 라이틀리 돕드 레기온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집적도가 향상됨에 따라 채널 사이즈가 점점 더 작아지고 롱 채널 모스펫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핀치오프 영역이 쇼트 패널 모스펫에서 강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 리크에이지 커런트를 유발하고 핫 캐리어 이펙트와 같은 SC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이 필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라이트한 도핑 농도의 익스텐션 영역을 형성해주는 것입니다. 이 LDD는 모스펫의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위치한 라이틀리 돕트 레기온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모스펫의 동작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MED IMP는 미디엄 에너지 임플란트를 의미하며 이온 주입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고에너지 이온을 웨이퍼에 주입하여 원하는 깊이에 주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NLDD 임플란트 공정에서 이온 주입을 위해서 이제 PR을 도포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이온을 주입하는 공정이 끝났으니 기판 위에 남아있는 PR을 스트립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PR 스트립은 시모스 공정에서 소자 제작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 패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공정 중 하나입니다. 이제 PR 스트립 공정은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 레지스트 마스크를 제거하고 마스크 패턴을 만들기 위해 SiO2 층 위에 금속을 증착하여 형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마스크 패턴이 정확하게 형성되어 다음 공정에서 정확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모스 공정에서는 HF와 같은 산을 사용하여 레지스트 마스크를 제거하고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SiO2 층 위에 금속을 증착하여서 PR 스트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PLDD 마스크 공정 단계입니다. PLDD 마스크는 시모스 공정에서 다이오도나 트랜지스터 등의 작동 요소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마스크 중 하나입니다. PLDD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PMOS 작동 요소를 형성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PMOS란 포지티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PMOS 작동 요소는 음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전자를 전달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PLDD 마스크는 이를 보호하고 PMOS 작동 요소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PLDD 마스크 과정에서는 먼저 광파이팅 과정을 통해서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이후에 산화물충을 제거하고 필요한 위치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 이후 마지막으로 이온 주입을 통해서 피모스의 작동 요소의 라이틀리 돕드 드레인 영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PLDD 마스크는 피모스 작동 요소의 라이틀리 돕드 드레인 영역을 형성하는 과정 중 일부로 사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피모스의 작동 요소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스크 회로 패턴을 형성하였으니 이온을 주입하는 PLDD 임플란트 공정 단계입니다. PLDD 임플란트는 모스펫 디바이스에서 P채널 LDD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간 에너지 도판트 물질 주입 공정 중 하나입니다. P채널 모스펫 디바이스에서 LDD 영역은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LDD 영역은 소자의 드레인과 소스 영역 사이에 위치하며 일종의 저항으로 동작하여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이 올라갈 때 전류의 증가율을 줄여서 소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LDD 영역은 호영 전압을 높일 수 있어 디바이스의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런 PLDD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중간 에너지 도판트 물질을 사용하여서 수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원판 표면에 위치한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 광학적 미세 패턴을 만든 후 이를 보호하면서 P채널 LDD 영역에 중간 에너지 도판트 물질을 주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호막을 제거하게 된다면 PLDD 영역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페이서 영역을 만들기 위한 산화막 증착 공정 단계입니다. 여기서 스페이서란 게이트 단자의 사면을 이제 사이드월 형태로 둘러싼 절연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LDD가 주입된 영역에 두꺼운 산화막층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프리커서를 이용하여서 실란과 산소가스를 진공 챔버에 투입하여 이산화 실리콘층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두께는 최소한 게이트 높이만큼 쌓아야 하므로 1차 SiO2층 높이의 몇 배 또는 몇십 배로 두꺼워집니다. 이때 증착되는 층의 게이트 단자 옆 일부 사이드워가 스페이스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공정은 고진공의 높은 온도에서 LPCVD로 진행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고절연성이어야 하는 게이트 옥사이드 막도 아니므로 막질은 약하더라도 플라즈마 에너지를 이용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PECVD로 빠르게 증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페이서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산화막을 증착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인 두꺼운 산화막을 없애기 위한 스페이서 etch 단계입니다. PECVD로 증착된 두꺼운 SiO2 막을 없애기 위해서 1차 식각대와 동일하게 CF4를 이용해 이산화 실리콘만을 선택적으로 식각을 하게 합니다. 절연막 제거는 etch백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는 포토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웨이퍼 표면 전체에 덮인 SiO2를 일관적으로 식각하는 형태입니다. 커패시터와 같이 세밀한 CD로 식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빠른 동작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etch백은 광범위하게 평탄화하는 형태로서 이제 CMP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출된 게이트 때문에 CMP 공정으로 대체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게이트 단자 주위의 측면 쪽으로는 SiO2가 깎이지 않게 일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를 사이드워 혹은 스페이서라고 하게 되며 이렇게 스페이서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단계는 N채널의 소스 및 드레인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N이온의 소스와 드레인 구조물은 모스펫 디바이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소스와 드레인이 잘 정의되고 저항이 낮으면 모스펫 디바이스가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고 전기적 특성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N 소스와 드레인 영역의 정확한 제어와 고농도 도파싱 과정은 모스펫 디바이스의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이 PR을 깔게 되고 마스크 회로 패턴을 넣기 위한 미세 패턴 마스크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노광시켜줘서 회로 패턴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스와 드레인을 위한 마스크 공정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미세 패턴을 구성한 마스크를 이용하여서 회로 패턴을 새겨 주었으니 이 회로 패턴에 도핑을 해주는 과정인 소스 드레인 임플란트 공정 단계입니다. 이제 소스 드레인 임플란트는 시모스 공정에서 N채널 모스펫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에 고농도의 N이온을 도핑을 적용해 주는데요. 이제 이 소스 드레인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그 소스 드레인 임플란트 미디엄 IMP 과정 후에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전의 그 소스 드레인 임플란트는 미디엄 IMP는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의 초기 형성을 위한 저농도 도핑을 적용하는 반면 이제 N이온의 소스 및 드레인 임플란트에서 하이 IMP는 소스와 드레인 영역의 최종 형성을 위해서 고농도 도핑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N이온 소스 및 드레인 임플란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에너지 이온 주입을 사용하여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적합한 농도와 깊이의 고농도 도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후 고에너지 도핑을 흡수하도록 디바이스를 특별한 가열 공정에 노출시켜 확산을 촉진을 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N이온 소스 및 드레인 임플란트 하이 IMP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스 및 드레인 임플란트 하이 IMP는 모스펫 디바이스의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고농도 도핑을 사용하여 소스와 드레인 영역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채널 길이를 감소시켜 전기적 특성을 최적화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전압과 전류 특성을 개선하여서 모스펫의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PR 스트립 단계입니다. 소스와 드레인 영역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였던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PR 스트립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산성 용액이 사용이 되며 이용 가능한 다양한 PR 제거 용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PR 제거 용액은 일반적으로 디바이스의 기하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및 공정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PR 스트립 과정에서는 PR 제거 후 적절한 물질의 청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RF 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액침업이 사용이 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디바이스는 DI 워터를 사용하며 깨끗하게 세척을 하게 됩니다. 보통 PR 스트립 단계에서는 플라즈마 애셔나 웻 벤치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서 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N 채널의 소스 및 드레인을 형성해 주었으니까 P 채널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형성해 주기 위한 마스크 형성 단계입니다. 이 P이온 소스 및 드레인 마스크는 시모스 공정에서 P형 반도체에 양성되는 P이온 소스 드레인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P형 반도체 산화물을 형성하여서 기판을 보호하고 그 위에 마스크 패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P이온 소스 및 드레인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포토리그래피 과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포토리그래피 과정에서는 P형 반도체의 미세한 마스크 패턴을 전달하기 위해서 포토레지스트가 사용이 됩니다. 이 마스크는 PR을 노출하여서 원하는 마스크 패턴을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서 P형 반도체의 산화물을 형성하고 마스크 패턴을 이용하여서 산화물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단계가 P+를 도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 P+ 소스 및 드레인 임플란트 하이 IMP는 시모스 공정에서
P형 반도체 소스 및 드레인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강도 도핑 공정입니다. 이 하이 IMP 과정은 이제 N이온의 하이 IMP 과정과 유사한데, 이제 N이온 소스 및 드레인 임플란트 과정에서 N형 반도체의 N이온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N형 이온을 도핑하는 공정이었는데요. 두 공정 모두 산화물 및 필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스크 패턴을 형성한 후 필요한 위치에 고농도 도핑을 적용하여서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P이온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마스크를 이용하여서 P형 반도체에 원하는 위치에 P형 이온을 도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이용하여 도핑된 P형 이온은 반도체 내부에 깊이 들어가고 고농도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P형 금속, 예를 들면 보론 이온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PR 스트립 단계입니다. 소스와 드레인 영역을 만들기 위해 사용이 되었던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PR 스트립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산성 용액이 사용이 되며 이용 가능한 다양한 PR 제거 용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PR 제거 용액은 일반적으로 디바이스의 기하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및 공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PR 스트립 과정에서는 PR 제거 후에 적절한 물질의 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RF 플라즈마 방법 또는 화학적 애칭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디바이스는 DI 워터를 사용하여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PR 스트립 단계에서는 플라즈마 에셔나 웩 벤치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서 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앞서 진행하였던 PR 스트립과 동일한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 및 드레인 리옥시데이션은 CMOS 공정에서 사용되는 공정 중의 하나로서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의 산화물을 재생시키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은 다양한 이유로 필요할 수 있으며 주로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의 표면 상태를 개선하고 저항값을 줄이고 트랜지스터의 정기적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산화 처리 장비에서 산화기체를 이용해서 산화물을 형성하며 고온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마스크를 제거하고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청소하여서 재생된 산화물에 의해 형성된 산화물의 표면을 깨끗하게 제거하게 됩니다. 이 소스 및 드레인 리옥시데이션 공정은 CMOS 공정에서 필수적인 공정 중 하나이며 디바이스의 정기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의 표면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고 산화물의 두께 및 트림 밀도를 조절하여서 디바이스의 정기적 특성을 최적화하며 최종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스 및 드레인 영역 리옥시데이션 후에 진행되는 테오스 디포지션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테오스 가스를 사용하여서 산화교소 방막을 생성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전 단계에서 리옥시데이션 공정은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재산화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공정은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후 테오스 디포지션은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
테오스 가스를 공급하여서 방막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일반적으로 CVD 공정 중 하나를 사용하여서 방막을 증착하는 것인데요. 테오스 가스는 웨이퍼 상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산화교소 방막을 형성하여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보통 고온과 고압에서 처리가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방막은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트랩 밀도를 감소시키고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BPSG는 보로파스포 실리케이트 글라스의 약어로 이제 반도체 제조에서 사용되는 방막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막은 SiO2에 B2O3 및 P2O5를 첨가하여서 만든 유리 형태의 물질입니다. 이 BPSG 방막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CVD나 PECVD 공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BPSG는 SiO2와 비교하여서 열 팽창 개수가 작아서 열에 의한 변형이 적고 내부 응력이 적어서 높은 평탄도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화막과의 결합력이 우수하여서 산화막의 미세한 구멍을 메우고 더 나은 전기적 특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BPSG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보통 금속 패드와 반도체 사이로 사용이 되는 패딩 과정에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는 웨이퍼의 평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BPSG 플로우는 BPSG 또는 PSG 덮개 밑에서 SiO2층의 마스크 역할을 하는 적층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BPSG는 산화막 증착 공정을 통해서 산화규소와 보론과 인산을 함께 융합시켜 만든 유리 상태의 물질로 평탄하고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IC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BPSG는 평탄성을 향상시키고 층간의 절연성을 높여서 축적되는 전해를 줄이며 층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BPSG 플로우는 산화막층을 고온 밑에서 가열하여서 덮개 밑으로 물질이 스며들게 하는 공정인데요. 이것은 특정한 온도와 시간 조건에서 이루어지며 마치 유리가 흐르듯이 층 내부를 흐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흐름이 층의 평탄성을 향상시키고 층간의 결함을 제거하여 층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CMOS 공정에서 컨택트 마스크 공정은 원하는 패턴의 메탈 선을 노출시키기 위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공정입니다. 이 컨택트 마스크 공정은 전극 당자를 형성하는 공정 중 하나이며 이 공정에서는 원하는 메탈 선 패턴이 노출이 됩니다. 크게 이 마스크 공정에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메탈 선이 위치할 곳에 이제 감광 재료인 포토레지스트를 덮게 됩니다. 이 포토레지스트에는 광원에 노출되어 원하는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광반응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노출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마스크와 함께 UV 광원을 사용하여서 빛의 감광 재료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제 마스크 패턴의 반대가 되는 부분을 차단하여 메탈 선이 노출된 영역을 제한을 하고, 이제 UV 광원은 노출된 사진 감광 재료를 화학적으로 변화시켜서 노출된 패턴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패턴은 메탈 디포지션 공정에서 메탈 선을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컨택트 마스크 공정은 CMOS 공정에서 전극 당자를 형성하는 과정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앞 단계에서 마스크 회로 패턴을 만든 것을 기반으로 에칭, 즉 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시모스 공정에서 컨택트 애칭 공정은 메탈선을 형성하기 위해 컨택트 마스크 공정에서 노출된 패턴을 따라 메탈 레이어를 애칭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컨택트 애칭 공정은 크게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메탈 레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패턴을 따라서 포토레지스트를 덮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컨택트 마스크 공정에서 형성된 패턴을 따라서 포토레지스트를 덮어 노출되지 않은 메탈 레이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노출된 메탈 영역에 대해서만 애칭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보호되지 않은 메탈 레이어를 애칭하기 위해서 적절한 애칭 기술과 화학 용액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메탈 레이어가 노출된 부분만 애칭이 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포토레지스트로 보호되어 애칭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콘택트 애칭 공정은 시모스 공정에서 메탈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컨택트 애칭에서 사용하였던 포토레지스트를 스튜디오를 하는 단계입니다. 콘택트 애칭 과정에서 사용된 포토레지스트는 메탈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출되지 않은 영역에 적층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메탈 영역이 완전하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PR 스트립 공정은 보통 산화제와 산화되지 않은 상태의 산화물을 이용하여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화제는 옥사이드 산화물을 제거하고 산화되지 않은 상태의 산화물은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PR 스트립 공정은 메탈 영역과 콘택트 영역의 포토레지스트를 동시에 제거하며 최종적으로 정확한 패턴에 따라서 메탈선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PR 스트립 공정에서는 산화제와 산화되지 않은 상태의 산화물 외에도 다양한 화학 용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모스 공정에서의 다른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또는 잔여물질,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화학 용액과 처리 방식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PR 스트립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모스 공정에서 플러그 마스크 공정은 전극을 패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스크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서는 접촉 공정 후에 이제 전극을 연결하기 위한 메탈 또는 폴리실리콘 등의 물질을 채워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플러그 마스크는 이전 공정 단계에서 만들어진 접촉 구조에 메탈을 채우기 위한 영역을 지정한 마스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공정 이후에는 메탈 또는 폴리실리콘과 같은 메탈 물질을 채우기 위한 구멍을 만들기 위해 애칭 공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플러그 마스크 공정은 시모스 공정에서 전극 연결 및 전류 공급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공정에서 마스크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제어하여서 전극을 정확하게 패턴화하고 메탈이나 폴리실리콘을 균일하게 채워주어서 전극 연결의 안정성과 정기적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준 마스크 패턴을 따라서 이온을 주입하는 플러그 임플란트 공정 단계입니다. 플러그 임플란트 공정은 시모스 공정에서 메탈 라인과 컨택을 연결하기 위한 구멍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플러그는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특정 레이어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메탈 라인과 디바이스 연결을 강화하고 이제 정기적 특성을 개선을 합니다. 앞 단계에서는 산화막 위에 폴리실리콘을 코팅을 하여 얇은 층을 형성한 후 이어서 노광 공정을 통해 플러그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는데요. 이때 패턴은 메탈 라인과 컨택을 연결하기 위한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형성된 패턴을 따라서 플러그 영역을 열어내고 이때 산화막을 제거하여 폴리실리콘을 노광 공정에서 지정한 위치만큼 제거를 하여서 이제 플러그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플러그 영역에
고농도의 양이온을 주입하는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양이온은 일반적으로 비소나 인 등이 사용이 되며 이는 플래그 영역의 pn 접합을 형성하고 저항값을 조정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러그 임플란트 공정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공정 이후 진행하는 것은 이제 PR 스트립 공정으로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노광 공정에서 사용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여 이후 공정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PR 스트립 공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토레지스트 제거 용액을 제조하는데 이때 제조 방법과 용액의 구성은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의 규격과 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기 전 소자의 표면을 청소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반도체 표면에 남아있는 먼지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서 PR 스트립 공정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제거용 용액을 표면에 적용을 하고 이때 소자 표면에 일정한 두께로 용액이 분포되도록 한 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작용을 시키면 포토레지스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완전히 제거한 후 반드시 세척 과정을 거쳐서 소자 표면에 남아있는 PR 스트립 용액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공정을 위해서 반도체 표면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플러그 언일 공정은 CMOS 공정에서 플러그 임플란트 공정 다음을 수행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플러그의 전기적 특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플러그에 대한 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플러그 언일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면 먼저 반도체에 적층된 플러그를 공정 전용 오븐에 넣어 놓습니다. 그 후 이 플러그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여 이 플러그에 주입된 이온들이 확산하고 결정화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 일정한 시간 동안 플러그를 높은 온도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언일이 끝나게 되면 플러그를 이제 오븐에서 꺼내어서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즉 열을 낮춘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공정을 통해서 플러그에 주입된 이온들이 결정화되어서 전기적 특성이 개선이 되고 플러그와 주변 재료 간의 결합력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플러그 언일 공정은 이후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료의 구조 변화나 이제 전기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알려드릴 배리어 메탈 디포 단계는 CMOS 공정에서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고 소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는 공정 중 하나입니다. 이 배리어 메탈 디포지션은 기존에 적층된 산화물 및 금속층과 반도체 실리콘 간의 경계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벽층을 형성하는 공정인데요. 이 공정을 주요 단계로 함께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청소하게 되고 이제 산화물 및 금속층이 적층된 후 표면에 특정 재료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재료는 일반적으로 텅스텐 또는 텅스텐 탄화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후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배리어 메탈층과 소자 내부의 다른 재료 간의 결합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안정성 있는 연결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 소자 내부의 각 부분이 서로 잘 연결되고 안정적인 전기적 특성을 가지도록 하며 고속 및 고신뢰성 반도체 소자의 제조에 필요한 공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CMOS 공정에서 배리어 메탈 디포지션 공정 후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어닝 공정을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정은 베리얼 메탈 디포지션 공정에서 형성된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층을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고 이후 공정에서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공정의 주요 과정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 단계에서 형성되었던 이 티타늄 층을 공정 전용 오븐에 넣어 놓습니다. 그 후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서 결정화를 시키고 결합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층을 일정한 시간 동안 높은 온도로 이제 유지하여서 공정을 진행하게 되고 가열 과정이 끝나게 된다면 오븐에서 꺼내어 이제 냉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어닝 공정을 통해서 이 베리어 메탈 디포지션 공정에서 형성된 이제 티타늄 층을 결합력이 강화되어 전기적인 안정성이 높아지고 이후 공정에서의 성능과 신뢰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닝 공정은 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다른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료의 구조 변화나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층을 어닐한 후 진행하는 메탈 증착 공정 단계입니다. 이 공정 단계는 시모스 공정에서 메탈 레이어 중 하나인 메탈 원층을 형성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기판 표면에 적층되는 티타늄 및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층을 형성되어 있고 이 층은 메탈 원층과 기판 간의 접착력을 높여주고 메탈 층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을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알루미늄 층이 증착이 됩니다. 알루미늄 층은 비교적 저렴하고 높은 전도성을 가지므로 메탈 레이어로서 널리 사용이 됩니다. 이 알루미늄 층은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증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착 프로세스 도중 기판을 높은 고열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고 이 알루미늄 층이 증착이 되고 나면은 층을 평면화하기 위해서 CMP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알루미늄 층을 고르게 다듬어주고 메탈 원층과 기판 간의 접착력을 강화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메탈 원 마스크 공정은 시머스 공정에서 메탈 원층을 패턴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입니다. 이 공정을 순서를 살펴보자면은 먼저 포토레지스트 층이 기판에 적용이 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미리 디자인한 메탈원 구조물의 형상을 가진 마스크와 함께 노광 공정에 사용이 되는데요. 마스크는 UV 노광 공정을 통해서 포토레지스트 층에 노광이 되고 이때 마스크와 포토레지스트 층 사이에 적절한 간격과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노광된 포토레지스트 층은 후처리 공정을 거쳐서 전선 및 패드와 같은 메탈 원 구조물의 형상을 가집니다. 이렇게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서 메탈의 패턴을 새길 마스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포토레지스팅을 참조해서 전선 및 패드와 같은 구조물이 형성을 한 후에 이제 이 메탈 원층이 포토레지스트 층과 겹치는 부분을 해칭을 과정을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 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서 알루미늄 층을 제거하는 것은 이 메탈 원층의 패턴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메탈 원층은 다양한 반도체에서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되며 이 과정에서는 메탈 원층을 패턴화하여서 디자인한 형상에 맞게 제거하여야 합니다. 화학적 방법은 보통 전자기기 제조에서 사용되며 반응성 가스를 사용하여서 알루미늄 층을 산화시키거나 애칭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물리적 방법은 전자빔, 이온빔 또는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이제 알루미늄층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로 패턴에 필요한 메탈을 제외하고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식각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에칭에 사용이 되었던 포토레지스트들을 스트립하는 공정 단계입니다. 이제 메탈1 에치 공정 이후 포토레지스트 층은 메탈1 층과 함께 패턴화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포토레지스트 층은 후처리 과정에서 남아있는 화학 또는 물리적 잔여물로 인해 반도체 소자의 역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PR 스트립 공정을 진행하여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PR 스트립 공정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에서 수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메탈 알루미늄층과 함께 제거되지 않은 PR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절한 화학 액체를 사용해서 PR층을 융해시키게 되고, 이후 PR 스트립 공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반도체 소자에는 알루미늄층과 함께 패턴화된 형상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PR 스트립 공정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공정 단계인 이제 퍼스트 인터멘탈 옥사이드 디포지션 단계입니다. 이제 이 디포지션 공정은 시모스 공정 중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서 금속층 사이의 절연층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제 공정 단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웨이퍼 표면을 청소하고 금속층을 증착하기 전에 웨이퍼를 전처리하게 됩니다. 그 후 웨이퍼 표면에 산화물층을 형성을 합니다. 이를 위해 산화물층을 형성하기 위한 이제 산화 반응 기체를 사용을 하는데요. 산화물층 위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층이 증착을 하게 되고,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층은 IMP층의 경계면과 금속층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금속층 사이의 절연성을 향상을 시킵니다. 이 다음으로 산화 반응 기체를 사용하여서 SiO2층을 증착을 하면 이 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 위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을 증착하여서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 산화막층과 산화막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 사이에 금속층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IMP층은 절연층으로서 각 금속층 사이에 정기적으로 절연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시모스 반도체에서 충전 누설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모스 공정을 여담으로써 시모스 공정을 하는 목적을 알려드리자면, 시모스 공정은 많은 종류의 반도체 소재를 제작할 수 있는 공정 중 하나입니다. 이 공정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집적회로 제조에 널리 사용이 되는데요. 시모스 공정을 사용하면 IC 제조업체는 고밀도, 고성능 및 저전력 소자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모스 공정은 통합 회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소재 크기를 줄이고 소비 전력을 더 빠른 속도의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시모스 공정은 현대전자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것이 시모스 공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번 영상에 이어서 시모스의 제작 과정을 단면도를 통하여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시모스 공정의 목적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린 단면도가 잘 그려졌고 영상의 이해도가 잘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 반도체연구원 김민서였습니다.